нашей страны. Можемо захищати. Gas is key in the Russia-Ukraine conflict, and supply could be disrupted around the world. Katerina Filipenko said if all Russian gas is cut off, Europe would have no chance of coping. Prices would be sky high, industries would need to shut down, inflation would spiral. The European energy crisis could very well trigger a global recession. 전쟁과 에너지에 관한 기후 위기 브리핑,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지난달 24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내 군사작전을 지시하면서 양국 간 전쟁에 발발했습니다. Кто бы ни пытался помешать нам, а тем более создать угрозы для нашей страны, для нашего народа, должны знать, что ответ России будет незамедлительным и приведет вас к таким последствиям, с которыми вы в своей истории еще никогда не сталкивались. 그 이면에는 원유와 천연가스를 둘러싼 치열한 에너지 패권 다툼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천연가스 생산량이 전 세계에서 미국 1위, 러시아가 2위인데요. 이 지도는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는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이에요. 간단하게 그렸지만 사실 훨씬 더 복잡하고 많아요. 러시아에서 생산되는 천연가스 대부분 유럽으로 수출되고 있어요. 네, 러시아는 천연가스뿐만 아니라 석유 생산량도 어마어마한데요. 석유하면 보통 중동의 사우디아라비아를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러시아와 바로 그 사우디아라비아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세계 2위 수준의 석유 부국입니다. 그래프를 한번 살펴볼까요?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는 75% 정도가 유럽으로 수출되고 있고요. 네, 뭐 여기 사실 뭐 non OECD 유럽까지 생각, non OECD 유럽 사실 우크라이나는 거기 또 들어가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거의 거의 90% 가까이가 유럽으로 수출되고 있고요. 석유 같은 경우에도 절반 정도가 지금 유럽연합으로 가고 있고 동유럽에도 거의 러시아에서 생산된 석유에 의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우크라이나 국회의원이 러시아 석유와 천연가스는 우크라이나인들 비로 가득 차 있다고 했어요. 러시아가 유럽의 가스와 석유를 판 돈으로 전쟁을 하고 있다는 뜻인 것 같아요. 많은 전문가들은 푸틴 대통령이 이 전쟁을 결단하는 데도 천연가스가 큰 역할을 했다고 추측을 하는데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섣부르게 군사행동을 하기에는 유럽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고요. 네, 그러다가 기후 위기 때문에 유럽에서 화석 연료 대신 천연가스가 많이 필요해졌잖아요. 네. 우리가 흔히 천연가스를 브릿지 에너지라고 표현을 쓰잖아요. 네. 왜냐하면은 화석연료에서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수력 같은 재생에너지로 전환되는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에너지 전환을 시도하는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천연가스 비중을 계속 늘렸는데요. 그 천연가스를 이제 러시아가 자원 무기화한 거죠. 네, 원래 독일도 사실 원자로 발전소 많았잖아요. 네. 근데 그 일본에서 후쿠시마 그 사고 그 난 후에는 독일에서 이제 원자로 발전소에 다 탔겠다고 했잖아요. 에너지 발전소 필요했고 천연가스 발전소 투자했잖아요. 유럽의 북해에서도 천연가스가 상당히 났었잖아요. 네. 그런데 거기서 생산되는 천연가스 양이 줄어들면서 어쩔 수 없이 유럽 나라들이 러시아에 의존해야 되는 상황도 생겼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해상 풍력에 네. 의존을 많이 했는데
기후이기 때문에 바람이 불지 않는 날이 늘어나면서 그 부족분을 어디선가 충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천연가스 화력발전소를 더 많이 가동을 해야 되면서 또 러시아의 천연가스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지금 복합적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역사가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1990년에 있었던 걸프워 때는 석유가 있었고 이번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는 천연가스는 있잖아요. 에너지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에너지 수요는 점점 늘어날 텐데 이 에너지 자립을 이루는 게 무엇보다 우선이겠죠. 물론 그 중심에는 재생에너지가 있어야겠고요. 2020년 기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율을 보면은 우리나라는 너무나 낮은 숫자네요. 지금 사실 유럽 문제는 바로 이것이잖아요. 이 에너지 독립 없기 때문에 줄 수 없이 푸틴한테 돈 계속 보내야 되고 네. 푸틴 그 돈으로 전쟁할 수 있고 그리고 네고시에이션 할 수밖에 없어요. 네, 제임스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지적해 준 것 같아요. 만약에 독일이나 이탈리아나 영국의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율이 80%, 90% 혹은 100%였다 그러면은 러시아의 천연가스에 혹은 석유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고 그러면 러시아는 천연가스나 석유를 팔아서 돈을 벌 수가 없을 테고 전쟁을 준비하고 푸틴을 배불리는 데 사용해 왔던 것도 중단될 테니까 지금과 같은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을 수가 없었겠죠. 네, 맞아요. 네, 아무래도 한국의 상황도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한국은 지금 너무나 밑에 있잖아요. 한국은 석유도 없고 천연가스도 없죠. 하지만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수력 같은 재생 에너지원은 얼마든지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국도 우크라이나 같은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율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죠. 네, 맞는 것 같아요. 어쩌면 식량 문제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식량을 직접 재배하지 않고 수입을 많이 하면 이런 전쟁이나 재난이 일어났을 때 먹을 것을 구하기 너무 힘들고 비싸질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도 우리가 직접 만들 수 있어야 이런 위기가 넘어갈 수 있어요. 네, 에너지 자립이 국가 안보로 이어지는 혼란스러운 격변의 시기입니다. 그리고 어떤 이유에서건 전쟁은 일어나서는 안 될 끔찍한 비극입니다. 전쟁의 상처가 아물고 전 세계의 평화가 찾아오길 바랍니다. 이번 전쟁은 우리에게 큰 교훈으로 다가옵니다.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2050년 탄소 제로를 위해 그리고 우리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에너지 자립이 절실합니다. 그 중심에는 재생에너지가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